그러면 어제 발사한 미사일 또다시 두 발을 발사했는데 왜 오늘은 발표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내가 지금 모든 이 언론 매체를 다 찾아봤지만 미사일 두 발 발사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미사일인지 아니면 또 인공정찰 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또 두 발을 쐈다고 하던지 간에 일체 없습니다. 내일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지만 일단 없습니다. 반발 형식의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열받아서 또 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는 것은 왜 이렇게 미사일을 밥 먹듯 쏠까요? 지금 약 한 70여 발 남아되게 단거리든 중거리든 미사일만 군면대에 들어와서 70여 발. 방사포는 무지기수로 쏴댔죠. 그럼 북한이 이 다연장 로켓이나 스커드 계열이든 KN 계열이든 장거리든 중거리든 뭐 중단거리가 됐던 얼마나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반목도 쏴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미사일이 떨어져서 전전궁궁해서 지금 이란제 미사일을 수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젠 이란에서 드론을 가져다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 막강한 제 군사 대국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워할 그 러시아가 미사일이 떨어져서 저렇게 전전궁궁한다면 그래서 미국의 한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 나온 미사일 재고가 없으니까 최근에 만든 미사일까지 개량을 해가지고 지금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미사일이 고갈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지금 약 한 20년 동안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그것도 동해바다로 그냥 날려버렸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가지고 있던 재고, 구소련 때 들여왔던 수입해왔던 무상원조가 됐던 소련제 스코드 계열 미사일이 이제는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40년, 50년, 특히 30년 된 미사일은 이게 고체 연료나 이 액체 연료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폐기해야 될 겁니다. 그전에는 이란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많이 팔아먹었지만 수출 많이 했죠. 그러나 지금은 수출이 딱 막힌 상황에서 저렇게 폐기하는 대신 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연습용이든 아니면 우리를 협박용이든 이렇게 동해바다에다 쏘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연장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동안 생산해낸 이 다연장 로켓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반도, 즉 우리 한국을 무력으로 초토화시키고 점령하기 위해서 북한은 오직 한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즉 조카 통일을 하되 그냥 평화적인 조카 통일이 아니라 바로 무력에 의한 조카 통일을 준비해왔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70년대가 그랬고 70년대에도 8.28 도끼 만행 사건 때 바로 김일성 살아있을 때죠. 무력으로 침공을 하려고 했지만 브르즈네브 당시 소련 당비서였고 총비서였으며 대통령이었던 소비에트 연맹 주석이었죠. 브르즈네브에서 제동이 걸려서 못했고 8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로포브 체르넨코가 대통령할 때 강성으로 미국과 전쟁을 선포했던 이 안드로포브 체르넨코 시절에도 전쟁을 한번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무력으로 침공하려고 했죠. 그게 바로 버마 아웅산 수지 국립묘 폭파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암살하고 그 기세를 몰아 한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려고 했던 북한. 북한이 한 가지 목적을 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며 지금까지 달려왔던 겁니다. 그랬던 북한, 지금은 어떨까요? 과연 북한이 무력으로 침공해서 조카 통일을 하려고 할까요? 남조선 혁명이라고 하는 남조선 혁명 역량이라고 하죠. 북한은 3대 혁명 역량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제가 한번 언젠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3대 혁명 역량이 준비가 되면 무력으로 통일을 시작해도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역량이 국내 혁명 역량입니다. 즉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남조선 혁명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국제연대죠. 즉 중국이나 러시아, 소련을 비롯한 그 사회주의, 와르샤와 조약, 군사조약 참가국, 즉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이 동유럽 국가의 군사조약기구가 바로 와르샤와 조약 기구인데 이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게 국제연대죠. 그래서 세 국제혁명 역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3대 혁명 역량. 이건 저도 뭐 숱한 공부를 했고 이거 뭐 강연에도 나왔고 이건 뭐 북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죠. 특히 북한의 웬만한 간부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3대 혁명 역량이 준비가 되면 바로 공격한다. 그런데 두 가지 혁명 역량은 준비가 됐죠. 국내, 북한의 군사력 강화, 그리고 소련과 중국의 연대. 이런 것들은 다 끌어냈는데 이 남조선 혁명 역량이라는 것이 이게 아주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북한은 지금도 무력으로 조카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지금도 남조선 혁명 역량이 준비돼서 폭동이나 아니면 이석기 부대처럼 이런 것들이 잘 준비돼 가지고
여기에 잔입해 있는 간첩이 됐던 종북 세력이 됐던 이런 세력이 정말 북한이 밀고 내려올 때, 한국을 침공했을 때 여기서 무장투쟁으로 호응하든지 전국적 범위에서 폭동이 일어나게끔 조직을 한다면 김정은도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오직 자기네 국내 혁명 역량, 국내 역량, 군사력 강화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김일성 때였습니다. 자, 김일성이 94년도 죽었으니까 김일성 때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한 것이 바로 군사력 강화입니다. 그때는 핵무기도 뭐 공개는 안 했지만 제가 94년도 와서 북한 핵무기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지만 5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이렇게 북한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양의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준비를 위해서. 무력에 의한 조카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만들어 놨던 걸 폐기될 때는 어떻게 될까? 이제 유효기간이 다 지나게 되면 이걸 어디다 갖다 소진했냐? 바로 IS, 이슬람이든 아니면 이슬람 국가든 시리아든 이라크 전쟁이든 이란 전쟁이든 시리아 전쟁이든 이런 데 모두 재고를 거기에 수출해서 보내줬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나 유엔 제재가 강력한 유엔 제재, 2007년이죠. 북한이 첫 1차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강력한 제재가 계속 점점 목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젠 노골적으로 뭐 환적으로 얼마 정도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수출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그냥 냅다 북한 우리 동해바다, 서해바다로 다연장 로켓과 미사일을 지금 쏴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제사회가 특히 이 존 커비가 이 국가 백악관 군사안보조정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북한의 대포와 포탄과 미사일이 러시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그 재고, 북한이 가지고 있던 재고, 북한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미사일, 다연장 로켓, 뭐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군사 무기를 발사하고 시스템이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북한이 보내준다면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가 아니라 바로 DPRK라고 하죠. 북한은 메이드 인 USSR이라고 써있는 예전에 받았던 미사일들을 지금 아마 보내준다면 러시아에서 발사해도 잘 노출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정보 당국이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포탄을 보내주고 있고 그것이 어떤 포탄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직접 생산한 건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예전에 소련 시절에 지원해주고 러시아 때 수입했던 미사일인지 그것은 아직 밝히지 않지만 일단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이 러시아 군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발표한 데 대해서는 북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일본이 이 사실을 공개하자 이것은 가짜 뉴스라고 맹비난하고 나섰죠. 어쨌든 북한이 그 정도로 러시아의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해 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포탄과 미사일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